특검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공모, 가담했다는 혐의입니다. 특히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여기에 출입국본부와 교정본부에 각각 출국 금지팀 대기와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를 요청했다는 혐의도 받는데 박 전 장관은 통상적인 업무였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에는 이윤재 특검보를 비롯한 검사 5명이 출석했습니다. 특검팀은 230쪽 분량의 의견서와 PPT 120장 등을 통해 박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장관은 신문 종료 후 서울 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게 되는데요. 심사가 오전부터 진행된 만큼 박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중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첫 재판도 오늘 시작됐죠. 네,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첫 재판도 오늘 오전 열렸는데요. 전 씨 측은 오늘 처음 열린 재판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가방과 목걸이 등을 받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넸다고 인정했습니다. 전 씨가 목걸이 전달까지 인정한 건 처음입니다. 2022년 4월과 7월 윤 씨로부터 이 금품을 받아 김 여사의 추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건넸다고 한 겁니다. 김 여사 전달을 전제로 한 거라고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2024년 가방과 목걸이 등을 돌려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청탁을 받지 않은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김 여사와의 알선수재 공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팀은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오늘 오후 소환해 조사합니다. 앞서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경로서를 부인하다 지난 특검 조사에서 이를 시인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KBS 뉴스 한솔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인수위와 대통령실에 측근들을 위한 자리를 요구한 정황을 특검이 포착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뿐만 아니라 친윤 의원들을 통해서도 압박한 걸로 보이는데 전 씨가 요구한 8명 중 3명은 실제로 기용됐습니다. 이형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내세워 각종 이권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 KBS 취재 결과 특검이 전 씨가 친윤 의원들을 통해 인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친분 이용해가지고 이권 노렸던 거 인정하세요? 특검이 확보한 건 2022년 3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전 씨에게 보낸 메시지. 권성동 의원이 양재동 팀 인사를 안 했냐고 물었다며 두 사람 모두 비서실로 발령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 씨의 비선 조직인 양재동 팀 2명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발탁한 정황입니다. 이 의원은 당시 인수위원회 총괄 보좌역을 맡고 있었습니다. 전 씨는 한 달 뒤엔 이 의원에게 대통령실 비서관과 행정관 자리 8개를 요구했습니다. 인사수석실과 정무수석실 등 요직을 달라는 거였는데 여기에는 전 씨의 처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2명만이 대통령실 인선에 포함됐습니다. 그러자 전 씨는 다시 김 여사 측에 이 의원이 검증한 사람들이라며 4사람 챙겨준다고 한 약속이 잉크도 안 말랐다고 압박했습니다. 석 달 뒤 또 다른 한 명이 오사카 총영사에 임명됐습니다. 이 의원은 대통령실 인사에는 관여한 적 없다며 인사 개입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 측도 당시는 전 씨와 연락을 하던 시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전 씨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인사를 요구한 걸로 의심하고 김 여사 연루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각종 청탁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전 씨가 김 여사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는데 기업 2곳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2억 원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공모했다.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재판에 넘기며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전 씨가 김 여사와 함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고가 가방과 목걸이 등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현안 청탁을 받았다며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에게 따로 3천만 원을 받고 통일그룹의 자문 자리를 요구한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 전달할 수 있습니까? 특검은 지난달 전 씨를 구속한 뒤 6차례 조사 끝에 기업 관련 추가 혐의도 밝혀냈습니다. 히림 종합건축사무소의 세무조사와 형사고발을 무마해준다며 4,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냈다는 혐의입니다. 김 여사 업체인 코바나 컨텐츠 후원사였던 히림은 대통령실 이전 공사를 맡아 수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히림 측은 입장문을 통해 금품 제공 사실이 없다고 밝혔는데 전 씨는 특검에서 세무조사 무마를 인정했습니다. 전 씨는 스타트업으로부터 사업 추진 관련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1억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 의원의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 등 전 씨의 나머지 의혹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겐 통일교 쪽이 건넨 목걸이와 가방 등 김 여사 선물이 어디로 갔는지를 추궁했습니다. 전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준비했던 김건희 여사 선물은 3가지입니다. 6천만 원 상당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고가 가방, 그리고 천수삼 농축차. 선물은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됐습니다. 특검은 이 선물이 김 여사 측에게 전달된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전 씨가 윤 씨에게 부탁받은 물건 여사에게 잘 전달했다. 여사가 다이아가 큰 거라서 놀라워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또 김 여사가 윤 씨와의 통화에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먹는 거냐며 윤 본부장이 아니면 언제 이런 거를 먹어보냐는 취지로 말한 휴대전화 녹취도 확보했습니다. 이 같은 증거를 토대로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처음으로 소환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 전달할 수 있습니까? 특검팀은 메시지 등을 제시하며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는지, 이 물품은 어디에 있는지 추궁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개입 의혹도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성동 의원을 밀기 위해 통일교 신도들을 대거 당원으로 가입시켰는지, 이를 대가로 통일교 현안 청탁이 오갔는지 물었습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씨를 먼저 구속 기소한 특검팀은 전 씨에 대해서도 이르면 내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특검팀은 통일교 신도들의 당원 가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의힘에 재차 당원 명부 제출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앞서 먼저 건진법사를 수사한 검찰은 건진법사 은신처에서 정부기관이 밀봉한 돈, 즉 관봉권과 억대 현금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의 출처는 아직도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럴 만도 한 게 자금 추적의 단서가 될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검찰이 모두 잃어버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청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해 말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은신처에서 1억 6,500만 원 현금 다발을 발견했습니다. 이 중 5천만 원이 관봉권이었습니다. 관봉권은 말 그대로 정부기관이 밀봉한 지폐로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만 지급해 개인이 소지하기 어렵습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수사나 김정숙 여사 옷값 수사에서도 등장한 관봉권은 청와대 특활비 의혹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관봉권은 누구한테 받으신 거예요?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관봉권의 출처를 밝히지 못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증거들을 검찰이 모조리 분실한 거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관봉 지폐는 100장씩 묶어 띠지를 두르고 이 묶음을 10개씩 비닐로 포장해 스티커를 붙입니다. 띠지와 스티커에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사용한 기기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이 종이가 바로 관봉권 띠지입니다. 여기에 담긴 정보들은 현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단서입니다. 검찰은 지난 4월 말 뒤늦게 한국은행 조사에도 나섰지만 이미 띠지 등 증거를 잃어버린 뒤였습니다. 관봉권뿐 아니라 나머지 현금 1억 1,500만 원의 띠지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직원이 도장을 찍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 띠지를 통해서 그 자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출납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남부지검은 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해당 돈다발이 전 씨의 통일교 유착 의혹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특검에 이첩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청규입니다. 검찰은 직원이 실수로 벌였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금융범죄를 집중 수사해온 남부지검이 이런 초보적인 실수를 했다는 것도 황당한데 경위 파악을 위한 감찰도 없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어서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남부지검의 압수수색 직후 건진법사 전 씨가 현금 압수를 확인한다는 문서를 쓰고 있습니다. 옆에는 현금 다발이 띠지에 묶인 채 놓여 있습니다. 검찰은 이후 압수물을 공식 접수하기 위해 한 차례 더 현금을 샜는데 이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로 띠지와 스티커를 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넉 달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아챘고 관봉권과 현금은 띠지 대신 고무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압수물 회수는 대검에까지 보고됐지만 규정에 따른 감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서울 남부지검장은 친윤 검사로 꼽히는 신흥석 전 검사장. 신 전 검사장은 KBS에 수사 도중 감찰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일단 보류하고 수사 마무리 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검사장과 함께 보고 체계에 있었던 심호정 당시 검찰총장과 이진동 당시 대검 차장검사 모두 지난달 1일 사의를 밝혔습니다. 증거로 남겨두는 것을 약간 두려워하거나 가능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고의로 그 증거물을 없앴는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규정에 따르면 검찰이 필요한 감찰을 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가 직권으로 감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